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6월 첫 번째 공모주는 큐라티스라는 종목입니다. 다음 주부터 청약을 시작하는데요. 이 종목은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수요 예측 결과를 중심으로 청약 데이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라티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는데 중간에 현충일을 끼워서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청약일이 월요일과 수요일이 되었는데요. 일정을 조금 특이하게 잡았습니다. 여하튼 청약을 하신다면 수요일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불금은 금요일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장하는 날은 6월 15일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같은 주에 청약하는 프로테움텍은 다음 날인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에는 큐라티스 단독으로 상장할 것 같고요. 상장일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큐라티스는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인데요. 주로 백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주력은 결핵 백신인데요. 연구 속도가 조금 빠른 편입니다. 임상 2상과 3상 허가를 받았고요. 조만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 가지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결핵 백신입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맞는 백신이 BCG 백신으로 이게 결핵 백신인데요. 이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사용되는 결핵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워낙 어릴 때 맞다 보니까 점점 성장할수록 백신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이나 성인은 부스터샷으로 결핵 백신을 한 번 더 맞으면서 백신 효과를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큐라티스가 개발하는 결핵 백신이 이렇게 추가 접종으로 효과를 되살려주는 부스터샷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백신은 올해부터 임상 마지막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회사는 2025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에 이 백신이 허가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래도 제대로 된 매출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25년 실적으로 공모 가격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약을 개발하는 다른 바이오 기업들처럼 적자 상태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큐라티스도 기술 특례 상장 조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전문기관 평가를 보면 이크레더블에서 A 등급을 받았고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는 트리플 B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신약 개발하는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문기관 평가가 특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게 일반적인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고 그렇게 상장하게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재무 상태가 조금 심각한데요. 가진 돈을 거의 다 소진한 상태이고 그동안에 돈을 또 많이 빌렸다 보니까 22년부터는 자본 잠식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상장하게 되면 공모 자금이 조달되니까 당분간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워낙 돈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에는 아마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모주 투자는 배정받고 상장일에 대부분 매도를 하니까요. 재무 상태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 종목을 길게 보면서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수요 예측 결과부터 하나씩 체크하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이 53대 1이 나왔고요. 의무 확약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바이오 종목들은 의무 확약 비율이 그래도 조금씩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큐라티스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충격입니다. 그래도 4월에 좋은 수익을 보여주었던 지아이노베이션보다는 기관 경쟁률이 약간 더 높았는데요. 큐라티스를 지아이노베이션과 비교를 해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몇 가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두 종목을 다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이 많이 내려갔는데요. 하단 대비 2,500원이 내려갔습니다. 여기 표가 적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공모 가격 신청 결과를 보면 4,000원으로 청약 신청했던 기관이 신청 건수로 보면 51%, 그리고 신청 물량으로 보면 44%입니다. 그래서 청약 참여했던 기관들의 절반은 가격을 4,000원으로 콕 집어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공모 가격이 4,000원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큐라티스는 이번 IPO로 140억 원을 모집하게 되고요. 공모 가격 기준 시가총액은 1,075억 원입니다. 화면 보시는 데이터는 제가 바이오 종목들 청약할 때 보여드리는 데이터인데요. 최근에 S바이오메딕스처럼 공모 가격이 상단으로 결정되는 종목도 있지만 요즘에 등장하는 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 공모 가격이 하단 미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 성적을 보면 시초가 기준으로 손실을 준 종목은 없었고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상장했던 썬바이오는 손실을 주었지만 그 이후에 상장했던 모든 종목들은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은 여전히 인기는 없는데 그래도 나름 상장일 성적은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이번에 큐라티스도 공모 가격이 상단 기준으로 절반 정도 내려갔으니까요. 저는 공모 가격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체크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총 350만 주를 모집하는데 일반 투자자에게 87만 5천 주가 배정됩니다. 청약 주관사는 메인 증권사가 대신증권이고요. 약 57만 주가 배정되었고 일반 고객 청약 한도는 2만 8천 주입니다. 그리고 신영증권은 약 30만 주가 배정이 되었고 일반 고객은 만 주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큐라티스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인데요. 아마도 10주를 청약한다면 5주는 꽉 채워서 받으실 것이고 추가 입금을 하신다면 10주까지도 다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증권사 모두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큐라티스는 의무 확약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상장일 유통 물량은 이대로 확정되었는데요. 1149만 주가 유통됩니다. 전체 물량의 약 43%가 풀리니까요. 그냥 상장일부터 다 풀고 시작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등장합니다. 그나마 유통금액이 460억 원이니까 주식수에 비해서는 유통금액이 그래도 덜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상장일 유통 물량 중에서는 기존 주주 물량이 약 800만 주 정도 되고요. 기존 주주가 공모 주주보다는 약 2배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한 달 뒤에 물량 폭탄이 떨어지는데요. 전환 우선주, 전환사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 물량들이 대부분 한 달 보호 예수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일에 매도하신다면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보시는 40만 주는 상장일부터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물량들은 전환 가격이 2,8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공모가의 70%로 정해졌고요. 약 1,500만 주가 추가 상장하게 되는데 큐라티스 전체 주식의 56% 비중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돈이 없죠. 그래서 유상증자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유상증자까지 하게 되면 주식 수가 정말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길게 보유하실 분들은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큐라티스처럼 최근에 기관 경쟁률이 1000대 1 미만 나왔던 종목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최근에 손실을 주는 종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시초가 기준으로 보면 4월에 토마토 시스템이 공모가보다 약간 아래에서 시작을 했고요. 오늘 상장했던 나라셀라도 공모가 아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보면 토마토 시스템이 마이너스 20%, CU박스는 마이너스 7%, 그리고 나라셀라는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마이너스 12%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말부터 공모주 시장은 수요 예측 결과와 사실 상장일 성적이 따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연동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수요 예측 결과가 저조하게 나온 종목을 청약한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아이노베이션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지아이노베이션 저도 청약해서 상장일 좋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는 뭐 두 종목이 비교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공모 가격은 지아이노베이션이 상단 기준 38% 할인이 되었고 큐라티스는 50% 할인이 되었습니다. 큐라티스 할인율이 조금 더 높았고요. 그리고 상장일 유통 물량은 두 종목 모두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큐라티스가 지아이노베이션보다는 유통 물량 비중도 적고 유통 금액도 훨씬 가볍습니다. 물론 두 종목이 가진 포텐셜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청약 조건으로만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큐라티스도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저는 이번 청약은 패스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앞서 제가 시장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가 저조하게 나온 종목을 과감하게 청약하기는 부담스러운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청약은 그냥 안전하게 패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큐라티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는데 월요일에는 프로테움텍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는 프로테움텍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날이 현충일이죠.
화요일 저녁에 큐라티스 청약 배정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정말 판단하기 쉽지 않은 종목인데요. 그래도 좋은 판단으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